여러분, 고부 갈등. 이 네 글자만 봐도 심장이 철렁하는 분들 많으시죠? 남 얘기가 아니라 꼭 내 얘기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아온 김민정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진짜 이야기,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여러분이랑 같이 타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고부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시작은 진짜 좋았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시어머니는 엄청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너 시어머니 복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결혼 전부터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랑도 친하게 지내셨어요.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합니다라며 두 분이 손잡고 우시는 모습을 보며 아,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생각했죠. 저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첫 명절에 며칠 밤새워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잡채 만드는 법까지 익혔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잡채를 드셔보시더니 우리 아들은 당면 퍼진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인 건 아는데 밤새 만든 제 노력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아, 이분한테는 아들 입맛이 1순위구나 싶어서 괜히 서운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민정이가 요리를 좀 배워야겠어요.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라고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결혼 전에는 제 요리 솜씨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젠 아들 앞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안일에 대해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조언인지 지적인지 애매하게요. 수세미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깨끗해. 행주는 그렇게 접는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우리 엄마는 다르게 가르쳐 줬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제 속옷까지 다시 펴서 널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름 안 잡혀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살 어른이 속옷 널기까지 지적받는다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도와준 거잖아. 고마워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아니, 제 편인 척 했어요. 제가 속상해하면 엄마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래. 나쁜 뜻은 없어라며 위로해줬죠.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라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균열들이 계속 쌓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는 옷, 머리, 심지어 친구 만나는 횟수까지 신경 쓰셨죠. 며느리는 단정해야 해. 애 엄마가 너무 돌아다니면 안 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였어요. 그냥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체면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입으면 어떡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심한 건 제가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갖는다고 했을 때예요. 결혼했으면 그런 모임은 자제해야지. 집에서 남편이랑 시간 보내는 게 우선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을 침범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 전화만 와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평화롭던 관계에 슬슬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아들을 낳으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딸이었거든요.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한약 지어줄까? 아들 낳는 음식 알아봤다. 옆집 며느리는 아들 둘 낳았더라. 이러셨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가 무속인한테 가서 제 사주까지 봐오신 거예요. 민정이는 아들 보기 약하다고 하네. 그래도 노력하면 될 거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둘째는 생각 없다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 모든 말이 넌 내 아들한테 대를 잇게 해줘야 해라는 압박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 앞에서 제 뒷담화를 했을 때였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시어머니 댁에 잠시 들렀다 나왔는데 며칠 뒤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내가 너무 게을러서 살이 쪘다.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 애 교육도 신경 안 쓴다고 했대. 그 말을 듣고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이었죠.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꾹 참았죠. 그렇게 저는 혼자 상처를 삭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 다른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민정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도 하시더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계신다는 걸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더니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내 친구가 뭔가 오해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에 섰어요. 제 상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현실을 피하려고만 했죠. 괜히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야. 심지어 남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러는 건 다 너를 생각해서야. 내가 더 좋은 며느리가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결혼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나쁜 며느리인가 하고 자책했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말에 속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하시면 속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했고, 너무 돌아다니지 마 하시면 내 인생 내가 살게요 하고 외쳤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좀 더 살림살이에 신경 써야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그럼 아들을 더 잘 키우시지 그랬어요 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 복 있다는 말이 진짜 행복했던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깊은 상처를 안고 조용히 절망의 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의 절망은 한겨울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남편이랑 오붓하게 저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생일 케이크는 뭐로 샀니? 제 생일인데 아들 생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죠.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엄마가 착각한 것 같다며 저를 달랬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숨 막혀.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야? 나는 내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심지어 내 친구들에게도 나 자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착한 며느리처럼 굴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머니랑 전화 안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나도 그냥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첫 반격은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시면서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며느리는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라고 하셨을 때 더 이상 웃지 않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주신 반찬보다 제가 좋아하는 걸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께서 주시는 건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제 말투였으니까요. 제가 변하니까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어요.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게 공격하셨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조용히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 태도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엄마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더라. 엄마가 요즘 우울증 약까지 드신다더라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한테 저를 아들한테 막말하는 며느리,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가족 모임에 가면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친척들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한숨 푹 쉬는 모습도 봤고요. 모든 게 폭발했던 날은 시어머니 환갑 잔치였어요. 친척들, 지인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 시어머니는 곱게 한복 입고 주인공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목걸이를 선물로 들고 축하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굳게 다친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식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새 잠도 못 자서 얼굴이 말이 아니네. 며느리가 좀 잘해줘야 할 텐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서 주변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렸죠. 저는 마치 거대한 무대 위에 혼자 선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들었던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들 뒤에 숨은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행복하게 지키고 싶지만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아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남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죠. 엄마, 민정이가 틀린 말한 거 아니야. 그동안 민정이가 혼자 너무 힘들었어. 제가 중간에서 잘못했어요. 저는 남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제 편에 안 서줄 것 같았던 남편이 수많은 가족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지켜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입을 다무셨고 친척들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죠. 환갑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안 남편은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한참 뒤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실 엄마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정말 힘들었대. 할머니가 워낙 무서우셨거든. 엄마가 신혼 때 할머니한테 맞기도 하고 친정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엄마가 내가 나처럼 안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오히려 더 간섭하고 걱정하셨던 거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쿵하고 무너졌어요.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왠지 모를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저에게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서툴렀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잔뜩 떨리시더라고요. 민정아,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다. 저는 그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완벽하게 용서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저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이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밥은 먹었니?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같은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아직도 어색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부관계는 결국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부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진솔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